듣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서울시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좋은 토론회가 생겼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또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동안에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를 살펴왔는데 이런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서울시의 디자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느꼈던 관점을 몇 가지만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주일가량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갔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전에하고 달리 빨리 서울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도 서울이 맑은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뉴욕 근처에 허드슨 강도 매력이 있지만 한강도 매력이 있다. 그리고 도시 모습도 그려보고 다 해보니까 서울이 참 좋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쇼핑할 것이 뉴욕에 더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본 것은 시간을 또 잠깐 내가지고 뉴욕 그 현대 미술관을 가서 봤는데 그것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그 좋은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하나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울타리를 쳐놓아야 될 만한 명품들이 한 방에 수십 점씩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니까 그거만큼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서울을 빨리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서울이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에 저는 목적을 좀 생각을 먼저 하고 싶은데 초기의 디자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기능적이고 불 조금 켜주세요. 괜찮습니다. 기능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쪽의 디자인을 초기에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점점 더 지금 보면은 디자인의 목적이 어디로 바뀌는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좀 보면 기분 좋은 거 없나 또 행복해지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시민들 상당수가 이제는 기능적 효율적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행복감 또 삶의 질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정신적인 것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행복감, 행복지수를 얘기할 때 이게 빵을 얘기하는 것인가 꿈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주 극빈층의 입장에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빵이 더 숭하고 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롤프 헨센이 얘기한 것처럼 1인당 GDP가 15,000달러 넘게 되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기능적 물질적인 것보다는 꿈과 감성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저소득층조차도 빵만이 아니라 반드시 빵 플러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의 목표는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기능적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꿈을 주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기쁨을 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기업의 디자인과 달리 또 제품 디자인, 기업 디자인과 달리 공공 디자인, 서울시 디자인은 공공 디자인입니다. 이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훨씬 더 공적인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하던 거, 없던 것이 새로 나타나게 되면 기대 심리도 있지만 거부 반응도 당연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부임을 해서 아주 독특한 걸 하나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최초로 심리학 자문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심리학 자문단에는 심리학 교수들과 현직 또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전문가인데 민간분야에 일하는 분들을 10여 명을 위촉을 해서 심리학 자문단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 또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이것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비호감을 느낄 것인가를 심리학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치를 금방 채셨겠지만은 내용이 좋으면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거 괜찮겠다, 재밌겠다
호기심이 간다. 이렇게 호감을 느끼는 거는 실행을 하면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내용이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나는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들은 사회적 저항이 일어나서 좌절되더라 하는 것을 최근 제가 한 2, 3년 동안에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 자문단은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 의미가 있고 그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디자인 서울 이렇게 내걸어서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시민들이 심리적 거부 반응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줘야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봤더니 옳다. 확실히 이건 과학적이다. 이거 가지고는 저는 특히 공공 디자인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양성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는 민주화 때문에 발생이 되고 민주주의는 다양해지고 북한같이 독재시대에는 다양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 글로벌화가 되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글로벌화가 순식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른 속도로 다양성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심리적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다양성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제가 심리학 공부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부 다 깊은 상처가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경쟁하다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생기기도 하고 성질이 안 돼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명예퇴직에 생기기도 하고 이런 늘 그 온갖 그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여기에는 힐링이 필요하다. 그 힐링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교육원에 가봤더니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신임, 사무관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전문 교육들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밖에서 일하느라고 지쳤는데 교육원에 와서까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한 끝에 올레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3만 평 정도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관악산 자락이기 때문에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그 일곽을 돌면서 올레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올레 컨셉은 뭐냐면 힐링이다. 그리고 오감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감 체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눈으로 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서 행복하고 또 뭐 만져서 행복하고 이런 오감 체험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오감 체험 속에는 우리 야생화를 쭉 심어놓은 것도 있고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허브 뭐 돈 많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지금 돈 많이 들어서 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허브 그 다음에 한쪽은 관악산 자락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는 곳 이런 식으로 전체를 잘 연결해서 이거를 지금 영어로 우리 이름이 코티이기 때문에 코티 올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육생들한테 개방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즐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악산이 가장 잘 보이는 명당을 찾아라. 그래서 두 군데를 찾아냈는데 그 두 군데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강화 유리로 올려놔서 사람 발자국, 신발자국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딱 서서 보면 이 관악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그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관악산에 길을 받겠다 이런 걸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상당한 성과가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서울 시민이